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화면이 좀 지난번하고 다른 것처럼 보이나요? 네, 우리 건강불자회에서 우리 새로운 장비를 또 마련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일주일 동안 우리 그 향후 거사님이 이제 집에서 이제 세팅을 해서 한번 시험을 해 보시고 오늘 1시간 전에 와서 이제 새롭게 세팅을 했습니다. 좀 더 음질하고 화질이 조금 더 좋게 더 보실 수 있도록 우리 건강불자회 회장님하고 회원분들이 또 이렇게 힘을 써 주셨고 또 새로운 장비를 또 점검하고 세팅하면서 보다 더 좋은 강의가 되도록 힘써 주신 우리 향훈고사님하고 건강불자회 회원 여러분에게 감사 말씀 드리고요. 오늘 강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미국은 한 2, 3일째 굉장히 기온이 떨어지고 LA는 비바람이 많이 몰아칩니다. 그리고 근처에 산간 지역에는 눈이 굉장히 많이 왔다 그러는데 한국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수신결 그 본문입니다. 정정분의 그 세 번째 질문인데요. 지난번에 했던 내용에 이어서 도너 점수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질문의 내용이 도너를 했다면은 이미 깨달았으면 다 끝난 거 아니냐. 근데 어째서 도너한 이후에 계속해서 점수를 점차로 또 수행을 해 나가야 되느냐, 닦아야 되느냐라는 질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화면이 이제 전에는 파워포인트만 보이고 제 얼굴이 보이지 않았는데 이제 저도 보니까 보기가 좋으네요. 이제 화면에 파워포인트가 보이고 제 얼굴을 제가 보면서 할 수 있어서. 네. 그러면은 오늘 이제 제목이 이거고요. 우리 본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이 거기 그 화면에 보시는 한문 있고 밑에 질문의 내용입니다. 스님께서는 도노와 점수의 두 문이 모든 성인들이 밟아온 길이라 말씀하셨는데 깨달아 이미 도노했는데 어째서 점수를 해야 하며 그 닦음이 만약 점수해야 하는 것이라면 어째서 도노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도노와 점수의 두 가지 뜻을 다시 설명하셔서 남은 의심을 끊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이 질문의 내용 그대로입니다. 이 도노했으면 다 깨달았으면 이미 끝난 거 아니냐. 그런데 깨닫고 난 뒤에도 계속 점차로 닦는 게 있다고 한다면 그걸 도노라고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관계를 도노와 점수의 관계를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라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조육사의 답입니다. 도노라는 것은 일단 도노에 대한 설명을 먼저 합니다. 범부가 미혹했을 때 사대를 몸으로 삼고, 그러니까 사대는 지수합풍이라는 거죠.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구성하는 구성요소일 뿐인데 망상을 마음이라 여겨서 자기의 성품이 참법신임을 알지 못하고 자기의 신령한 지혜가 여기서 이제 영지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신령한 지혜가 참 부처인 줄을 알지 못하여 마음 밖에서 부처를 찾아 물결 치듯이 헤매다가 갑자기 선지식의 가르침으로 바른 길로 들어가 한 생각에 빛을 돌이켜 자기의 본래 성품을 보는 것이다. 자, 여기서 앞에 설명이 쭉 길었지만 도노는 결국은 뭐예요? 자기 본래 성품을 보는 것, 즉 견성하는 거라는 얘기예요. 견성, 자기 본래 성품을 본다라는 얘기는. 그래서 견자 본성이죠. 자기의 본래 성품을 보는 것이 도노인데, 그러니까 선지식의 가르침으로 바른 길에서 한 생각 빛을 돌이켜 일념 해광입니다. 해광반조라는 말은 이제 노자에서 온 말이지. 그렇죠. 그런데 이 성품 자리에는 본래 본래가 없고, 그러니까 본래 성품을 본다고 하는데 그 성품은 본래 본래가 없고 무르의 지혜 성품이 본래 스스로 갖추어져 있어서 모든 부처님과 틀 것만큼도 다르지 않기 때문에 도노라고 하는 것이다. 자, 답이 이제 도노에 대한 설명이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견성하는 것, 자기 본래 성품을 보는 것이 바로 도노이고, 그리고 그 본래 성품을 본다고 했는데 그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본래가 없다라는 거예요.
본래 본래가 없다라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은 그러가지고 무르의 지혜 성품이 본래 스스로 갖춰져 있다는 말은 달리 이제 긍정적으로 표현한 건데 루가 셀루자고 이게 번뇌예요. 그러니까 번뇌 없는 지혜 성품이 본래 스스로 갖춰져 있다라는 얘기니까 결국은 우리가 본성이라고 하고 하는 우리 마음,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그 자리는 본래 번뇌가 없는 자리가 바로 본래 성품이다. 그걸 알았기 때문에 도노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본뇌가 본래 없는데 수행해야 될 게 뭐가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원래 부처님과 들 것만큼도 다르지 않기 때문에 도노라고 하는 것이다. 여기까지는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이제 내가 부처임을 이미 깨달았으면 더 이상 본뇌가 없음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점수를 해야 되느냐라고 이제 질문한 거에 대해서 점수에 대한 설명이 이제 늘 쟁점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보조국사가 점수를 뭐라고 설명했는지를 한번 봅시다. 그러면 이렇게 도노를 했는데 왜 후에 점수를 해야 되느냐? 자, 점수라는 것은 비록 본래 성품이 부처와 다름이 없음을 깨달았으나 끝없는 옛부터 익혀온 습기는 갑자기 없애버리기 어려우므로 깨달음에 의지하여 닦아 점점 익혀서 공을 이루고 오랜 동안 성인의 자질을 길러 오랜 시간이 지나야 성인이 되는 것이므로 점수라 하는 것이다. 비유하자면 어린아이가 처음 태어났을 때 모든 기관이 갖추어져 어른과 다르지 않지만 그 힘은 충실하지 못하므로 상당한 세월이 지나야 비로소 어른이 즉 성인이 되는 것과 같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도노 이후에 왜 점수를 해야 되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보조국사의 대답은 깨달아서 본래 성품이 부처와 다름이 없음을 알았지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 몸에 배인 습기라는 거죠. 내 몸에 습관이에요. 그것이 갑자기 없어지지는 않는다. 비록 내가 부처임을 알았고 본래 성품은 원래 본래가 없는 자리라는 걸 알았지만 이것을 계속해서 제 습기를 없애기 위해서는 이 깨달은 후에도 그 깨달음에 의지해서 깨달음에 근거해서 이제 삶을 살아나가야 된다라는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비유하는 게 어린애가 어른하고 똑같이 모든 우리 신체 구조를 다 갖추고 있지만 완전히 인간 구실을 하려면 어떻게 돼요? 미성년자라는 얘기는 이제 미성인이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아직 일반적으로 미성년이라고 했을 때 나이가 덜 됐다는 뜻이지만 성인이 아직 어른이 되지 않았다라는 뜻이니까 그 어른이 되지 않았다라는 말은 완전한 인간 구실을 혼자서 사람 구실을 할 만큼 충실하지 못하다는 말을 아직 미성인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걸 비유를 했어요. 어린애가 어른과 모든 우리 신체 기관은 똑같이 갖춰져 있지만 어른이 되어야 이제 되는 것과 같다라는 그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끝이 났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게 끝이에요. 그러면 이제 지난번에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도노 점수와 관련해서 승철 스님이 도노 점수는 선문의 이단이고 막 이제 사설이다라고 이제 비판을 하면서 한국에서 돈전 논쟁이 이제 크게 이제 대두가 됐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고 그 이후에 이제 도노 점수가 맞느냐, 도노 점수가 맞느냐라는 이제 양대 설이 서로 이제 대립이 되면서 지금까지도 불교를 좀 공부를 한다는 분들은 돈전 논쟁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돈전 논쟁에 관해서 제 나름대로 제 견해를 이제 좀 말씀을 드리고 정리를 하고 이제 그 다음 수신결 진도를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오늘 돈전 논쟁에 관한 내용을 완전히 정리를 한번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돈전 논쟁이 사실은 시작이 된 것은 이 보조국사하고 성철 스님 사이에 이 논쟁이 있기 이전부터 초기 불교에서부터 사실은
이 돈전 논쟁과 유사한 깨달으면 끝이냐, 점차로 계속해서 닦아야 되냐는 논쟁이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이 돈전 논쟁의 연원과 또 쟁점이 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관심 있는 분들은 제가 썼던 논문이에요. 이게 98년도에 백년불교 논집 제 8집에 실렸는데, 제목이 돈전 논쟁의 사역 방법론적 함의라는 제목으로 제가 그 논문 공모를 해서 제가 프로포즈를 냈더니 쓰라고 해가지고 써서 제출한 논문입니다. 근데 저도 이게 파일이 없었어요. 파일이 없고 이제 별서문만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그 백년불교 논집 논문집하고, 근데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까 어떤 분이 제 파일을 블로그에다가 올려놨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구글에 들어가서 제 이름하고 요거 그대로 검색을 하면 인터넷에 검색이 되니까 원문 전체를 보실 분들은 요거를 보시고 참고를 하십시오. 그리고 앞부분은 이제 돈전 논쟁에 관해서고, 뒷부분은 이제 이걸 사회학 쪽에 어떻게 이제 연기를 시킬까 하는 내용이니까 그쪽은 뭐 관심 없으면 안 보셔도 되고, 돈전 논쟁을 정리한 부분은 제 논문을 참고해서 여기서 요약을 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요거를 한번 보시면 조금 더 관심 있는 분들은 상세하게 보실 수가 있고, 오늘은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거를 줌 강의에서 말씀을 드릴까 말까, 괜히 얘기해가지고 도로 헷갈리고 골치 아프게 만드는 게 아닌가, 정리도 안 되고 그런 생각도 있었어요. 근데 어쨌든 제 논문에 썼던 내용은 이제 여기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돈전 논쟁의 연원에서부터 이제 성철 스님이 보조국사를 비판하면서 촉발됐던 이제 돈전 논쟁의 쟁점을 정리를 한 건데요. 사실은 이 돈전 논쟁은 이제 다르게 말하면 불교에서의 수증론이라고도 다르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수행과 그 다음에 수행한 다음에 깨달음이 어떻게 입증이 되는가 하는 그 내용이죠. 근데 사실은 이 불교 수증론의 연원은 논쟁이 됐던 거는 초기 불교의 사성제라 그러죠. 사성제. 사성제에 대해서부터 이미 논쟁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아는 불교의 사성제는 뭐죠? 4개가 뭐죠? 고집멸도인데, 그 고집멸도의 내용이 우리가 이제 현실에서의 괴로움, 고통,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하지 못한 또 불안한 어떤 그런 것들을 다 이제 고통이라고 하는데, 고통의 원인이 집착인데, 이것을 집착을 끊고 완전히 괴로움이 없어진 상태를 열반이라고 하고, 그걸 멸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은 열반에 들어가느냐 하는 게 이제 그 방법으로서 도성제를 얘기한다라고 얘기하는 게 일반적으로 이제 사성제를 설명하는 기초교리인데, 거기에서 이제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순서가 고집멸도인데, 이제 팔정도가 곧 중도다. 그렇다면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정도와 중도를 실행한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리고 깨달은 다음에 정도와 중도가 실제 삶에서 실현될 수 있다. 그래서 팔정도,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집착과 번뇌를 가진 사람들이 팔정도를 수행하는 것이, 그것이 진짜 정도냐라는 이제 문제제기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순서를 고집멸도가 아니라 고집도멸로 하느냐, 왜 고집멸도냐, 이런 논쟁이 있었어요. 이제 그게 이제 초기 불교의 사성제와 관련되는 이제 수증론의 논쟁이 옛날부터 있었었고, 그 다음에 영수대사가 제기했던 이제 이제설이라고 해서 흔히 말하는 진제와 속제죠. 그래서 이거 진제에서 보면은 이제 본래 자리죠. 이제 본래 자리나 이제 본원 자리, 본체 자리에서 보면 번뇌도 없고 생멸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수행해야 될 것도 없죠. 그렇지만 현실 속에서 시공간의 제약을 받으면서 여러 가지 이제 욕구를 가지고 살아가는 세속의 삶에서는 현실적으로 그런 얘기가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진제하고 속제하고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도 이제 수증론의 또 논쟁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티베트의 쌈예 사원에서도 인도의
까말라 신라라는 사람하고 중국의 마현 선사죠. 이 두 분이 또 논쟁을 했다라는 기록이 있는데 뭐 상세한 거는 여기서 그만두고 그 다음에 중국에서 바로 이제 남돈 북점이라 그래가지고 그 육조 해능대사가 이제 오조로부터 의발을 전수받아서 남쪽으로 내려가고 그 다음에 그때 신수대사는 오조 문화에 있었지만 육조가 되지 못하고 이제 이제 남아 있었다고 그러는데 이 신수대사는 이제 점차적인 닦는 수행법을 가르쳤다고 하는 게 이제 육조 단경에 보면 육조 해능대사가 이제 신수대사의 개송에 이제 대립되는 다른 개송을 그러니까 신수대사는 이제 거울에 때가 있는 거를 매일매일 쓸고 닦아야 된다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해능대사는 본래 한 물건도 없는데 혹은 불성상청정인데 어디에 티끌 묻을 때가 있느냐라고 이렇게 얘기해서 이게 이제 해능대사의 가르침이 도노고 신수대사는 매일 계속해서 티끌을 닦고 또 닦아야 된다라고 하는 게 점수에 대한 내용이다 해가지고 남돈 북점이라고 이렇게 알려졌죠. 그와 관련된 남돈 북점 논쟁이 있었고 그 이후에 이제 해능 문화에서도 하택신해라든가 청량진관이나 기본정부 이런 사람들이 돈 점수를 주장을 했고 여러 가지 뭐 8가지 9가지를 이렇게 도노 점수니 뭐 점수 도노니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짝을 지어서 설명한 게 있었어요. 그러다가 한국에 와서 이제 보조국사가 수신결에서 도노 후 점수서를 얘기한 것이 거의 뭐 1000년 가까이 한국 불교에서는 정설처럼 이어져 내려왔었는데 1981년에 발간된 선문종로라는 성철 스님의 이제 저서에서 이제 도노 점수는 선문의 이단 사견이며 잡설이다. 이렇게 여기 한자가 철자가 빠졌네요. 비판을 했어요. 그래서 도노 돈수만의 선문의 정로라고 주장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성철 스님을 지지하는 옹호하는 그런 측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보조국사의 그 보조사상 연구원이 지금 송강사에 있어요. 그래서 송강사 쪽에서는 이제 보조국사의 입장을 다시 이제 옹호하면서 성철 스님의 보조국사에 대한 비판이 굉장히 잘못됐다라고 이제 반론을 제기를 했죠. 자, 그러다가 이제 그러면은 정말 이제 보조국사가 맞는지 성철 스님이 맞는지 한번 얘기를 해보자 해가지고 1990년도에 그게 한 10년 가까이 지나서죠. 그 책이 나오고 난 뒤에 이제 보조사상연구원 주최로 송강사에서 불교 학술대회를 했어요. 그리고 93년에는 해인사에서 또 백년 불교 학술대를 했는데 양쪽에 이제 한국의 학자들뿐만이 아니라 외국 학자들까지 초청을 해서 돈전 논쟁을 본격적으로 크게 이제 대회를 열었었죠. 그리고 이제 그 결과물들이 이제 책으로도 나왔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불교 관련 그 논문에 단골로 등장하는 주제가 바로 돈전 논쟁이었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학계에는 인문사회과학의 방법론 논쟁에 굉장히 이제 영향을 미쳤던 그런 거였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논문을 쓸 때는 이 양쪽 대회에서 발표됐던 논문하고 그 이후에 이제 불교계에서 발표됐던 이제 돈전 논쟁에 관련되는 자료들을 다 검토를 했었습니다. 검토하면서 이제 정리를 제가 해봤는데요. 해보니까